안녕하세요. 휴페이엑스와 함께하는 국가장의 블록체인 완전정보 국가장입니다. 특근법 개정안 상정 처리되면서 2020년 블록체인 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특히 국내 2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장이 간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거래소 디코인의 정웅모 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디코인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내에는 200개가 넘는 거래소가 네. 있고요. 또 전 세계에는 무려 2만 개가 넘는 거래소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타의 거래소와 차별화될 수 있는 디코인 거래소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은 각 국가들의 규제를 준수하고 그 국가에서 발행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위스의 VPF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래소입니다. 네, 특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가장 큰 변화로 이 거래소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근법 개정안 상정 처리 이후에 2020년 거래소 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내와 국외로 볼 수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거래소를 함부로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ISMS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들만 살아남고 또 자금력 있는 것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거고요. 국외로 볼 때는 이제 FATF 규제가 있는데요. 이것들도 각 국가의 라이센스를 무조건 취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거래소들은 더 이상 이제 커지기 힘든 그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사실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요.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블록체인과 또 가상자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블록체인은 기술의 방향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에서 파생된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침체기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특근법까지 더해져서 기존에 지금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도권의 그런 법제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나 아니면 또는 여러 그 기관 등에서 하는 방침들을 무조건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할 것들이 아니고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바탕으로 해서는 사실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의 가상자산 인구는 600만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중국만 해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언급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과 또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언급하면서부터 가상자산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준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머무르지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이 있는지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제도화와 비슷한 거지만은 윤리 경영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은 대부분은 이런 윤리적인 이탈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부나 또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기구 등에서도 이게 가상 자산이 좋은 쪽으로 보는 시선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윤리 경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이런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인드로 좀 더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거래소에서는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다루고 계실 텐데요. 네.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네. 프로젝트 팀들이 실물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상자산은 이전까지는 저희가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이런 말들을 썼었는데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 가상자산으로 통일을 했고요. 자산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 것들은 자산은 이제 금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 시장 안에서 제도권 시장 안에서 규제에 따라서 전부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다른 실물 시장에 벤치마킹을 해서 사전에 선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취급업소들은 좀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휴페이 X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는 또 실물 자산, 또 암호화폐 자산들, 다양한 자산들을 결제 플랫폼에서 이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휴페이 X 시스템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일단 저를 전문가라고 해주시니까 네,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은 이전까지 화폐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화폐로 쓰여지는 블록체인이 없었어요. 근데 휴페이X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암호 화폐들의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실물 경제에 편입되어 암호 화폐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구현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 가상 자산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경제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데 큰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저희 휴페이 X 그리고 디코인에도 좋은 호재들이 빵빵 터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